조병과 신세계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라방 저와 함께 할 변호사는 김성현 변호사입니다. 네, 김성현 변호사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성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두 번째 라이브 방송 하게 됐는데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현 변호사가 초코케이크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초코 시트 케이크 했는데, 저는 사실은 케이크는 다 좋아하지만 치즈케이크 좋아해가지고 저는 화이트 치즈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김성현 변호사 굉장히 재밌는 변호사고 이제 활기찬 변호사인데, 요새 업무의 스트레스로 지금 얼굴이 조금 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거짓말하는 남편 이혼 사유 되나요? 그리고 이혼 요구하는데 배우자가 아무런 답도 없다면 소송밖에 없나요? 라고 하셨어요. 우선 거짓말하는 남편, 거짓말이 이혼 사유인지, 그리고 이혼하자고 하는데 남편이 아무 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소송밖에 답이 없는지. 네. 이 거짓말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고요. 근데 그게 정도가 심하다고 하면 뭐 가령 투자를 뭐 1억 했다고 했는데 뭐 알고 봤더니 투자가 100억이었다. 거짓말해서 뭐 집안이 날아가겠다. 이 정도가 된다면 이혼을 할 수 있겠고. 1억인데 5억이면. 1억인데 5억이어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 집안의 원래 그 가사 그 수준에 따라서 이 정제력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민법에 이제 840조를 보시면은 거기에 집안상 이혼 사유가 있는데 뭐 부당한 대우나 뭐 부당한 행위, 그다음에 뭐 친족, 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또 그 밖에 뭐 사유가 있는데 거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런 답이 없을 때, 약간 벽 보고 얘기할 때, 그러면 이제 그때는 소장을 날리시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소송을 걸었는데도 아무 답이 없다? 그때는 법적으로 다 인정을 한 거가 됩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원래 남편은 아무 반응이 없다. 소송 걸었는데도 아무 답이 없으면 어떡하냐? 네, 이런 경우는 당연히 나한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고 진행하셔도 되세요.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요즘 마약 문제가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결혼 전에 남편이 마약을 하는 사람인 걸 모르고 결혼 후 혼인신고 3개월 만에 마약 사범으로 남편이 잡혀 들어간다면 상대방 여자는 혼인 취소 소송할 수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혼인 취소 소송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인정되는 경우가 되게 제한적인데요. 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마약을 심하게 했다면은 저는 충분히 혼인 취소 인용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생각에도 혼인 취소 사유, 사기나 강박, 아니면 혼인 생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있을 때 이제 혼인 취소가 가능한데요. 대표적으로 마약이라고 하는 거, 마약하는 거 모르고 결혼했다 그러면 당연히 취소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즘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혼인 생활 중에 남편이 마약을 한다. 그래서 마약하는 걸로 이혼 사유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에 몰랐다라고 하면 당연히 혼인 취소 사유 되세요. 형사 변호사를 바꾸려고 하는데, 기존 변호사가 변호사 의견서 저작권이 본인에게 있다며 의견서를 주지 않아요. 저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경찰에 제출했는데 어쩌죠? 라고 하네요. 네. 이런 경우가 간혹가다 있긴 한데, 이게 저작권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안 하는데, 기본적으로 왜냐면 저희가 뭐 수임료를 지급하고 그리고 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 들어간 의견서는 제가 볼 수 있고, 만약에 아니다고 하면은 그건 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도 저작권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왜냐하면 나에 대한 사건이니까 그거를 그쪽 변호사가 저작권을 주장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김성현 변호사가 이야기한 대로 내가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나에 관한 사건이니까 그 정보공개 청구해가지고 이 의견서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경찰에서는 변호사 거라서 못 준대요라고. 이게 그런가? 내가 생각할 땐 좀 이상한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성현 변호사? 그럴 때는 이의제기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게 자기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건 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저희 상간녀에게서 일부는 인정하나 오해와 조금의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위자료는 과하다는 내용이 있어요. 좋은 출발일까요? 아, 이분은 상간녀 소송을 했는데 답변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답변서에서 일부는 인정하는데 너무 과장됐다. 위자료 액수도 너무 과하다. 이렇게 답변이 온 것 같아요. 좋은 출발일까요? 네, 저는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처음부터 인정 안 하고 나는 뭐 상관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일부라도 인정했다고 하면은 그건 되게 고무적으로 시작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조 변호사님 너무 알흔다우세요라는 댓글이 있는데, 네, 그런 댓글은 놓치지 않고 꼭 찾아오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변호사님은 뭐든 다 엄청 잘하시는 능력녀이실 것 같아요. 하지만 뭔가 못하시는 것도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능력녀 아니고요. 제가 요리는 잘 못합니다, 여러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네, 요리에는 그렇게 소질이 없네요. 네,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화해 권고에서 양육권이 상대방한테 갔어요. 이의 제기를 했는데 판결이 바뀔 일은 거의 없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보통 화해 권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시점에 이제 소송이 처음에 시작된 시점인지 아니면 거의 말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말미였으면 화해 권고 결정은 약간 판결하고 비슷하게 나온 경우도 있고, 그리고 화해 권고 결정에서 양육권을 상대방한테 줬다고 하면 아마 지금 상대방이 양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내리지 않았을 네,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방이 키우고 있다고 하면은 상대방한테 갈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질문 올려주신 분, 그 아이는 상대방이 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성인 변호사가 이야기한 대로 화해 권고 결정이 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재판 진행했을 때 양육권이 나한테 올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네, 협의 이혼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아이를 조정 기간까지 데리고 있겠대요. 제가 키우기로 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어요. 이제 협의 이혼 숙려기간 중이고 아이는 내가 데리고 있는데 숙려기간 3개월 동안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있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양측에서 협의를 한다고 하면은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양육권을 계속 주장을 하고 싶으시면은 네. 그런 경우 가끔 있거든요. 조정기간 끝나고도 네. 애를 안 돌려준 거가 있어서 그렇죠. 그렇게 쭉 가다 보면 그냥 양육권을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숙려기간 3개월 동안 이혼한다고 하면서 아이는 그러면은 엄마가 키우게 해주겠다. 다만 3개월 동안은 아빠가 데리고 있게 해달라. 그 약속이 지켜지면 좋은데 3개월 지나고 나서 이제 남편이 아이를 못 돌려주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어머니 입장이 불리해집니다. 네, 그래서 남편이 원래 이제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 다툰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협의 이혼했는데 다시 재산분할 소송 가능한가요? 부재소 합의 공증도 했는데요. 라고 하셨어요. 기본적으로는 협의혼 하셔도 재산분할은 2년 이내 가능하시고요. 근데 다만 이제 부재소 합의를 하셨다는데 네. 부재소 합의를 하면은 안 되는 게 원칙적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는 협의혼 한다고 하면 협의혼을 해야지 그때 그 다음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전에 부재소 합의를 하셨다고 하면 그거는 사전 포기론에서 무효라고 주장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협의혼 이후에 부재소 합의를 하셨다고 하면은 그때는 좀 쟁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 분할에 있어서 부재소 합의를 하실 때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하셨는지, 그래서 그 향후에 혹시나 밝혀지게 된 재산 같은 게 좀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툼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부재소 합의했으면 청구는 이제 어렵죠. 네, 그리고 결혼 6년 차 아내가 아스퍼거 증후군, 아스퍼거 증후군이면 이혼 시 양육권 가져오는 건 불가능한가요? 라고 하셨어요. 네, 아스퍼거 증후군. 네. 근데 뭐 제가 소송을 진행을 해보면 꼭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약간 있어도 친권 양육권은 이제 아이 나이가 뭐 어리고 이러면 애착관계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완전히 저희가 정신병이라고 하는 막 정신분열 막 이런 거 아니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황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꼭 그런 증후군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셔야 되는 건 아니세요.